없고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아, 딱 힘이 없다. 아마 모기 소리만 하네. 점심 먹고 제일 졸릴 때니까. 자, everybody stand up. stand up, please. 자, 양손을 이렇게 듭니다. 들고 깍지를 끼고, 자, 스트레칭 합니다. 위로 쭉, 그리고 요렇게 돌리고, 그 다음 좌우로 돌립니다. 쭉. 그 다음에 손등을 칩니다. 그래, 너무 약하게 치지 말고, 안 다칠 만큼 세게, 소리가 좀 나게. 너무 얌전하게 친다. 잠 더 오겠다. 자, 머리를 이렇게가 칩니다. 이제 잠 안 오죠? 이제 sit down please. 이러면 여러분 점심 먹고 제일 졸릴 때 이제 안 졸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은 뭘 할 거냐 하면, 이번 시간에 아주 재미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뭡니까? 양분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간단히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자, 뭡니까? NPK죠, 그죠? 질소 인산 칼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배를 재배했을 때 각 부위별로 어느 장소에,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의 질소가 어느 시기에 또는 인산이, 칼륨이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실험 결과로 나온 자료인데, 여기 잘 보시면 메뉴가 질소죠, 그죠? 그리고 제일 위에가 블루 컬러죠. 블루 컬러를 보면 어디가 가장 높나요? 요게 이제 이항우 일수입니다. 이항우 23일 정도에 가장 높죠, 그죠? 그러면 옆색이 요때가 가장 뭐 하겠다? 초록색으로 진하겠다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됩니까? 23일쯤에 질소 함량이 가장 많다고 어디에? 엽신에, 이 몸에 이 광합성 하는 거 있잖아, 잎에. 그죠? 그 벼의 잎을 크게, 자, 크기가 아니고 벼의 잎은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잎집, 엽신, 그 다음 엽이, 엽설. 요 네 가지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학생은 공부를 다 해야 돼. 자, 그 중에서 가장 길고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는 뭐다? 엽신이죠. 소위 잇몸입니다, 그죠? 요렇게 된 거, 칼처럼 생긴 거.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질소 함량이 얼마더라? 약 50mg per g이니까 뭐예요? 50이니까 여기에 5% 정도, 퍼센트로 바꾸면 정확히 말하면 4.8%가 뭐다? 질소다 하는 거예요. 전체 엽신을 잘라서 건조를 시켜서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거기까지 맥시멈으로 올라가다가 한 3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와서 여기 출수 이후에, 여기죠. 출수 이후에 한 30일 정도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로 가나요? 3, 4mg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3에서 1.4% 정도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수확기 때 볏집에 있는 질소는 얼마냐? 1.23%. 보통 1% 내외예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바르당 벼를 재배했을 때 우리가 가축의 사료로 볏집을 쓰죠. 쓰고 있어. 나중에 동영상 보여줄 테니까. 그걸 이제 수확할 때 어떤 기계로 하나요, 지금은? 벼 수확할 때 어떤 기계로 해야죠? 콤바인으로 하죠, 그죠?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나면 이제 알곡, 소위 정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수를 하죠. 하고 남은 건 뭐예요? 볏짚이죠, 그죠? 볏짚을 논바닥에 쭉 깔아 놓는다 이 말. 그 다음에 건조를 시켜서 이것을 소먹이로 사용을 한다. 어떻게?
그냥 소를 풀어놓고 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아 놓는 거예요. 부피를 줄여서 한 대 딱 말아 놓는다. 그걸 곰포라고 그래요. 곰포. 그냥 말아 가지고 있으면은 얘가 너무 건조되고 부패가 된다. 그래서 뭐 한다? 하얗게 비닐을 씌운다. 그게 이제 곰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곰포 안에 바로 그 미생물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먹은 소는 사람이 김치 먹듯이 아주 맛이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것을 이제 사료로 활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볏짚을 버리지 않고. 그때에 그 볏짚 속에 있는 질소가 얼마나 있다고요? 곰포 살리지 속에 질소가 몇 프로 있다고요? 그럼 몇 미리그램 퍼 그램, 그램 단위로 할 때 몇 미리그램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이때예요. 그럼 1%에서 1.2% 정도 있어요. 아주 작아. 품종마다 또는 재배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에서 1.2, 3% 정도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질소 함량이 적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단백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단백질 함량이 낮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축산으로 좀 가볼까요? 그럼 소 입장에서는 질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게 좋겠죠, 그죠? 단백질, 소가 바디를, 몸체를 구성하려면 우리가 소고기 먹는 목적 중에 뭡니까? 첫째는 맛이 좋으니까 먹죠, 그죠? 소고기 구울 때 향이 좋잖아. 또 맛있잖아. 그래 먹죠, 그죠? 근데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으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백질 함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최고급 단백질이 소고기 많으니까 성장기에 있는 경우는 많이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뼈가 되고 쌀이 된다 얘기를 하잖아. 결국 근육을 구성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 단백질이니까. 그런데 이 볏짚에는 작아. 질소만 1.2%밖에 안 돼. 이게 단백질로 환산하면 6.25로 만약에 곱한다고 하면 한 뭐 7% 조금 안 되죠, 그죠? 단백질로 하더라도 7%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볏짚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는 지금 단백질로 질소로 얘기하니까 그렇고 인산하고 칼륨 이게 다 뭐다? 단백질 구성체죠, 그죠? 어쨌든 단백질로 하면 한 6에서 7%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많지 않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얼마만한 양일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한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무슨 과목이에요? 벼과학이죠. 벼잖아. 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얻는 부분이 뭐예요? 뭘 얻기 위해서 배를 재배해요? 쌀을 얻기 위해서 하잖아, 쌀. 그 여러분들 점심 때 밥 먹었잖아. 그 밥의 원료가 쌀이잖아요, 그죠? 어디서 재배한다? 논에서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쌀 속에 여러분들 점심 때 거의 학식했을 거예요. 학식하면서 먹은 그 쌀 속에 단백질이 몇 프로 있느냐라고 물으면 얼마만큼 있다? 통상적으로 지금 6.5% 정도 있어요. 6.5%. 그러면 볏짚에 있는 단백질 함량하고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볏짚에 단백질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디가 있노? 이 말이죠. 어디에 많노? 그렇게 물으면 초기에는 어땠어요? 초기에는 저기 질소 함량으로 보면 거의 5% 정도 있었잖아요. 50mg per g이니까. mg은 1000분의 1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떼면 5가 되잖아. 그러면 퍼센트로 나타내면 5% 정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질소 함량으로 보면 얼마예요? 6을 곱한다고 해도 질소 대 단백질이 만들어진 비율 보면 6.2인데 6 정도로 보면은 얼마예요? 5%라고 보면 5, 6, 30% 정도 되지, 그죠? 초반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갈수록 어떻게 줄어들더라 이 말.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단백질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광합성하는데 엽록소 있죠, 엽록소. 그죠? 엽록소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맨 바깥에 질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4개가. 그죠? 가운데 마그네슘이 있고.
지난 시간에 엽록소 했죠, 그죠? 광합성 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질소 함량이 줄었다니까 광합성량이 떨어진다, 이거하고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적으로 보면 그렇고,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비료로 주는 요소 비료를 준다든지 복합 비료를 줄 때 이 질소 성분이 요렇게 생체 내에서는 이렇게 변하는데, 과연 우리가 비료를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주느냐를 따져보자 하는 거지. 우선에 함량을 보고, 자, 그 다음에 많은 곳이 붉은색, 그 줄기하고, 줄기는 이 위로 서 있는 거 줄기를 말하죠, 그죠? 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잎집 둘러싸고 있는 거, 줄기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 여기에 얼마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붉은색이 한 2.5%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수확기점 가면 0.5%밖에 없다 이 말. 거의 다가는 거의 없어. 이렇게 적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느냐? 여기 초록색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뿌리입니다. 그러면 질소가 뿌리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는데 있긴 있더라. 얼마만큼? 거의 1%에서 시작해서 2% 사이에서 이렇게 분포하죠, 그죠? 그럼 1.23%, 1.45%,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뿌리에도 질소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질소가 이제 가을에 수확하면 겨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또 영양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를 재배할 때 비료를 안 줘도 일부 자라는 이유가 이 뿌리가 또는 줄기가, 그루터기가 분해되어서 양분으로 또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물론 벼 재배할 때는 물을 대죠. 관계를 합니다, 그죠? 관계를 할 때 관계 용수에 녹아서 질소인 이런 애들이 물에 녹아서 양분이 공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공급이라 한다? 또 빗물도, 비도 내리죠. 천둥 번개 치고 하면 저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이렇게 또 내린다, 같이 공급된다. 그래서 그걸 천년 공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년 공급량이 또 있기 때문에 배는 비료를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비료 줘서 수확하는 거에 한 60% 정도는 수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 대고 간수를 해서 재배를 하면. 그런데 타작물,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60% 수량이 못 나요. 천년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단지 뿌리가 분포하고 있는 그 토양에 있는 양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벼하고는 다르다. 벼는 관계 용수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천년적으로 공급되는 거, 또 빗물에 의해서 공급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을 한번 봅니다. 인. 우리가 보통 인 하면 인이라 안 하고 인산이라 하죠. 비료로서는 P2O5 형태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P예요. 그냥 NPK, 비료의 3요소 중에 두 번째, 그죠? 자, 이것은 여기 역시가 아니고, 이 초록색 위에 보면 어때요? 거의 4%에서 5.5%까지 갔다가 다시 드랍돼서 1.6, 7%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지금 초록색이 어디예요? 줄기죠, 줄기. 줄기하고 잎집이죠, 그죠? 맞나요? 그게 아니고 뿌리다, 그죠? 자세히 보라고. 그래서 뿌리에 이만큼 많더라. 뭐가? 인산이 많더라는 거. 그 인산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쓰이기에 쓸데없는 뿌리에 많이 있느냐, 이 얘기죠. 인산의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 토양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인산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ATP 만들 때 ATP의 P가 뭐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게 인산이죠, 인이잖아. 그죠? 그 ATP는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 2인산, ATP는 3인산이래. 이게 결국 뭡니까? 에너지잖아. 그죠? 아니, 그렇잖아. 근데 이제 세포적으로 보면 세포막에서 인지질, 지질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것들 다 나오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어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뿌리에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더라. 뭐가? 인산이. 그러면은
뿌리에 분포하면서 양분을 흡수하고 하는 뭔가 조절 작용도 하고 있더라. 이 얘기까지 얘기가 가는 거죠. 세포적으로, 생리적으로 가면. 그럼 머리가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분포 정도는 그러하더라. 근데 질소가 엽신에 최대로 할 때 4.8% 5% 정도 됐는데 이 인산은 어땠어요? 보면은 이 시기에 거의 이항 후 15일 그리고 30일쯤 되니까 거의 5%를 넘어서는 상회하는 정도로 분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이후에는 쭉 유지되다가 떨어지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초반에 많이 필요를 하죠. 그러니까 인산은 언제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초기에 이항전에 기비로 많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후반기에 주면 흡수되느냐? 흡수가 잘 안 돼. 그래서 초기에 준다. 그래서 인산질 비료는 전량 기비로 준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게 뭐예요? 붉은색이죠. 그죠? 붉은색이 초반에는 많았다. 이게 줄기하고 잎집이죠. 그죠? 잎집에 초반에는 많았다. 얼마만큼? 거의 4.3%, 4%까지 많다가 드랍된다.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줄기죠. 그죠? 엽신이죠. 그죠? 엽신은 어때요? 요렇게 올라가죠. 1.8%에서 거의 3%까지 가다가 거의 유지되다가 한 2% 선까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인산이 우리가 생각하면 질소하고는 뭐 반대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사이클을 그리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늦게까지 잎이 푸른색을 유지하고 광합성을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뭐에 달려있다? 질소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질소. 그죠? 어디에? 잎새에 질소 함량이 달려있다. 자, 그 다음 카리 한번 봅니다. 카리를 보니까 어때요? 요게 뭡니까? 잎새죠. 그죠? 잎새, 엽신. 엽신에서 거의 4% 정도 유지하다가 3%, 2.23%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리를 가만히 보니까 광합성하는 기관은 잎새에서 거의 하잖아. 95%가 잎새에서 다 해요. 그러면 초기에 이만큼 했다. 광합성인 것들이 뒤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더라. 하지만 이게 우리가 기비로 주고, 기비로 몇 프로 줍니까? 카리를? 70% 주죠. 그럼 추비는 언제? 얼마큼? 그렇지. 유수 형성이 때 몇 프로? 나머지 30% 주죠. 그죠? 그럼 뭘 위해서 주느냐? 그때 뭘 하느냐? 이 말이지. 그때. 왜?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고 이삭이 자라야 되잖아. 그러려고 하면은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질소하고 카리가 동시에 필요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 비료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무슨 비료? NK라는 비료가 나온 거예요. 질소하고 카리 비료. 이 얘기예요. 그럼 후반기 생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초반에는 어차피 기비로 다 주기 때문에 더 많이 주면 문제가 된다. 질소 함량이 많으면 연약해지죠. 그러면 병해충 피해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반기 생육을 위해서 뭘 한다? NK 비료를 준다. 질소하고 카리 비료를 준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붉은색은 뭐였죠? 줄기하고 둘러싸고 있는 잎집이죠. 그죠? 잎집은 어때요? 카리는 거의 비스무리하다.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몇 프로에서? 거의 3% 내외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더라. 그런데 한번 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뭐예요? 뿌리죠. 뿌리의 카리가 어때요? 가장 적죠. 그 1.23%까지 1.67%까지 갔다가 어때요? 0.5% 4%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뿌리에.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뿌리에는 칼이라는 성분이 거의 뭐 있긴 있지만 거의 존재를 안 하고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전부 지상부 생육하는데 다 보내버린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칼리 비료를 안 주면 칼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죠. 왜? 필요한 게 이만큼 칼리가
이만큼 필요하잖아. 이만큼 초반기에 필요한데 이 뿌리만 남겨놓으면은 그 다음에 농사 짓는다고 칼리 비료 안 주면은 이만큼 필요한데 이게 부족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칼리란 비료는 잘 녹아. 수용성 요소처럼 잘 녹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서 관계수만 잘 공급하면은 얘가 공급이 잘 돼. 크게 부족 현상이 없어.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근데 인산질 비료, 인산은 안 그래요. 인산은 잘 안 녹아. 이행성이 약해. 그래서 어디에 주로 분포한다? 인이 주로 분포하는 것은 어디에? 뿌리에 이렇게 분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하는 거, 옮겨 다니는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 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벼를 하고 있지만 벼 말고 다른 작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2주 전에 고구마를 심었어. 고구마를 모종을 이제 싹을 가지고 육묘해서 이식을 했어. 그러면 고구마는 우리가 먹는 가식 부위 있잖아요. 그거는 뿌리가 자란 겁니까? 아니면 줄기가 자란 겁니까? 그건 괴근이라 하죠. 그죠? 괴근, 뿌리근. 뿌리가 변형된 게 고구마고, 감자는 괴경이죠. 그죠? 그럼 줄기가 변해서 된 거예요. 달라요, 엄연히. 그러면, 자, 고구마의 가장 많은 성분 중에 하나가 뭐다? 요 세 개 중에 얘기하라 하면. 인이라고 생각하겠지? 그지? 그런데 그거는 이 잔털이 나 있는 이 뿌리를 말하는 것이고, 괴근이라는 것은 뿌리가 변형된 거예요. 덩이 뿌리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신장이 나쁜 분들은 칼륨이 많이 드시면 뭐 한다? 잘못하면 응급실에 실려가 잘못하면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왜? 칼륨이 신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NaCl, 그러니까 소금하고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심장 박동을 많게 해버려. 그래서 막 심장이 방방방 뛰고 해서 큰일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소위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뭐 해야 된다? 고구마 한 개, 두 개는 관계없는데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봤을 때 뿌리에 인이 많고, 카리는 야 잎에 많은데 그게 뭐 고구마에 많이 있겠어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을 하면 전체적인 걸 깨뚫고 여러분들 있어야 된다. 그게 인체, 병리, 생리까지도 병하고, 그러니까 육장, 육부까지도 여러분들이 연계를 시킬 수 있어야 스마트 농산업이 제대로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죠? 자, 이해를 했는데 내가 질문을 줄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벼과학 2를 공부를 할 거예요. 2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걸 스마트 농산업에서 산업화하는, 소위 이 돈벌이가 되는 경제성이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여기서 비료를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비료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비료 회사를 만들고 싶나요? 그럼 그 근거는 뭔가요? 안 와닿으면 직접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에 논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시작할 때 다 했어. 우리 농림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뭐예요? 각종 가족관계 이런 거 빼고 정책적으로 질문하는 게 우리나라 벼 생산 관계적이죠? 아니, 면적은 78만 헥타르, 80만 헥타르 되는데 실제 재배는 72만 3만 헥타르 정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73만 헥타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옵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남한이 몇 헥타르예요? 1000만 헥타르 했잖아요.
1000만 헥타르에 80만 헥타르가 논이라고 가정하면 몇 프로예요? 8%죠, 그죠? 8%. 그럼 8%인데 실제 우리가 그러면 뭐 쌀 사 먹지 만다고 우리가 재배하는 좁은 땅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수입국에서 수출하는 나라겠죠. 수출하는 나라에서 쌀 재배가 안 된다. 생산이 줄었다. 아, 너가 생산 안 하니까 우리는 가격을 3배로 올려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뭐 한다? 주곡인 이 쌀만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작업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공익적 기능 설명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약 8%,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7.2% 정도 배를 재배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상세히 갑니다. 지금 벌써 졸려고 하는데 졸면 안 되고, 7.2%, 7%로 가정하고, 70만 헥타르의 배를 재배한다. 그럼 1헥타르에 비료가 어느 정도 들겠다? NPK. 시바르당 질소 기준으로서 얼마입니까? 지금. 표준 11항은 9kg예요. 987. 표준 11항은. 그러니까, 표준 11항 그런데 요즘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니까 질소 비료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7kg 정도로 주고 있어요. 시바르당. 그럼 시바르당 7kg면 헥타르당 얼마예요? 70kg죠.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자, 불 켜요. 앞에만 켜요. 내가 너무 급하게 속도를 내서 그랬나?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자, 국토 면적이 약 1000만 헥타르. 1000만 헥타르. 그리고 벼재배 면적이 얼마다? 약 72만 헥타르. 됐죠? 그러면 이것을 평방 제곱킬로미터로 통상적으로 표시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 7만 2천, 그죠? 제곱킬로미터. 7만 2천이 아니지. 7,200. 맞죠? 7.2%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벼를 재배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소 NPK로 보면 얼마냐? 9kg, 7kg, 8kg 또는 987 이렇게 시용을 하고 있어요. 987. 그러면 이게 이제 질소를 많이 주면 밥맛이 좀 별로다 해서 뭐 하냐? 이 질소를 9를 안 하고 그 정도 7 정도예요. 7, 8, 7 정도를 하고 있어요. 킬로그램 10R. 10R는 몇 평? 몇 평? 300평.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시용을 하면, 자, 경제성을 지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한다라고 가정하면, 자, 이제 질소 기준으로 갑니다. 복합 비료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자, 그러면 이 질소 기준으로 해서 10R당 7kg면 헥타르당 몇 킬로? 헥타르당 몇 킬로? 70, 80, 70kg이지, 그죠? 이렇게 시용을 해야 돼. 그죠? 그렇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단비로 하면 요소나 용성인비, 유한 이렇게 단비로
시용을 하면은 사실 따로 줘야 돼. 근데 요새 그래 주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료 회사를 운영하면은 농가에서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든 게 뭐다? 복합 비료라는 거예요. 복합 비료. 복합이라는 것은 이 NPK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비료의 사요소 뭐예요? 오요소는. 사요소는 칼슘, 오요소는 마그네슘이죠. 여기까지도 포함해서 비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에 뿌리고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복합 비료는 복합 비료인데 복합해서 있으니까 한 번만 뿌리고 말자. 그러면 이름 뭐라고 치면 될까요? 단 한 번 복비 하면 되겠죠, 그죠? 이 비료 회사 비료 상표명 이런 게 있어. 이거 한 번만 뿌리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기비로 이렇게 주고 끝낸다니. 그러면은 시바르당 이게 여기 질소 기준으로 해서 요게 통상적으로 15% 20% 이상 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맥시멈으로 20% 담았다 가정하고 전체에서 그죠? 20% 담기는 어렵지만 내가 비료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20% 있으면 인산하고 칼륨 다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20% 맥시멈으로 담았다. 그러면 이 NPK 다 들어있으니까 나는 얼마 받고 싶다? 한 포에? 시바르당 20%면 20kg면 이게 한 포대가 20kg거든요. 가장 핸들링 하기 좋은 게 20kg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kg에 담아 놓으면 핸들링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20kg가 표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20kg에 담았는데, 자, 질소 기준으로 하면은 시바르당 7kg를 줘야 되죠. 그죠? 여기 20%면 얼마예요? 4kg죠, 그죠? 20kg당 4kg의 질소가 있잖아. 여기 이해 안 됩니까? 자, 20kg 곱하기 100분의 20 맞죠? 그러면 얼마? 여기 4잖아. 그럼 4kg예요. 그러니까 질소만 했을 때 20kg 복합 비료 안에 4kg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바르당 지금 시바르당 7kg 줘야 되잖아. 300평당. 그러면 약 2% 줘야 되죠. 한 포대에 얼마? 4kg 있으니까 약 2포대를 줘야 2포대 주면 정확히 8kg인데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시바르당 2포, 그죠? 2포대, 시바르당. 그러니까 우리가 시바르당으로 하면은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 우리나라 면적이. 그럼 시바르당으로 안 하잖아요. 헥타르당으로 하잖아요. 그럼 헥타르당 얼마? 헥타르당 20포대죠, 그죠? 맞나요? 맞잖아, 20포대. 그럼 우리나라 전국에 좋다 70만 헥타르라고만 하자. 그죠? 그러면 포대로 치면 20포대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고 27이 14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몇 포대? 140만 포대지, 그죠? 그렇잖아. 그럼 한 포대에 3만원 하자. 3만원. 자, 3만원 하면, 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4개 붙이고, 그죠? 그 다음 3, 4, 12, 5. 됐죠?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그럼 똥똥똥.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똥.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여기가 100만이죠. 여기는 10억이죠. 100억, 1000억이죠. 얼마? 5200억. 논에 투입하는 비료만 5200억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부 보조 안 해주고 농가에서 다 부담하면 또 비싸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메이저 비료 회사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남해화학이 있죠. 저 위에 가면 경기화학이 있죠. 그죠? 이런 데서 이런 걸 만든다니까. 그러면, 야, 이걸 내 줘봤는데, 내가 실제 이것보다 더 효율이 높은 비료를 만들었다. 어떤 비료? 한 번만 시용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벼 재배할 때 비료를 몇 번 주나요? 통상적으로 단 한 번 뽑기 빼고 우리가 배울 때 이론상으로 몇 번 주나요? 맨 처음에 기비를 주죠, 그죠? 기비를 주잖아. 기비도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해. 자, 기비를 준다. 베이스 퍼틸라이저 줬다,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뭐 7, 8, 7이라고 가정하면 시바르당 NPK로 질소 인상 칼리로 준다고 가정하면, 자, 요것을 이제 인산은 아까 이는 뭐라 했어요? 전부 뭘로 준다? 전부 기비로 준다 했죠? 100%. 그럼 요것은 7은 좀 그렇고 그럼 8을 준다 가정하면 계산하기 쉽게끔, 그 다음에 4, 4, 그 다음 요거는 몇 프로 기비를 준다? 70%. 7, 7이 49, 약 5kg죠, 그죠? 약 5kg. 시바르당 300평당 요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뭘로? 기비로. 이양하기 전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양을 했다. 여기서 이제 이양을 했어. 이양하기 전에 기비를 줬어. 그럼 이양하고 나면 얘가 막 무럭무럭 자라야 되잖아, 그죠? 자라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뭐다? 조금 전에 봤잖아. 질소하고 K였잖아. 이는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뿌리에 주로 많이 있어. 그죠? 뿌리에서 지가 뭘 핵산을 만들고 뭐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겠지. 우리는 표면을 일단 드러나는 것만 보자고. 그것은 무슨 시간에 배운다? 토양학 시간에 배우면 돼. 양분하고. 더 자세한 거는. 자, 그러면 여기 N은 뭐 P도 당연히 있지만 P는 전부 기비를 줬다. 요때 요것은 1차로 옮겨 심고 이양하고 나서 주는 비료를 무슨 비료로 한다? 추비라고 하죠. 추가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추비. 추비인데 요 목적은 뭐예요? 새끼를 많이 치라고 주는 비료죠. 그럼 다른 말로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분을이죠. 그죠? 그래서 분을을 하라고 해서 준다 해서 분을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때 주는 것은. 요게 통상적으로 얼마? 이양 후에 얼마쯤 지났어? 7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양하고 뭐 바로 준다든지 이양한 거 동시에 준다든지 할 수 있나? 아, 있어. 그래 줘도 돼. 그렇게 주면 비료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양기는 어때요? 척조 12기라고 해서 이양과 동시에 거기에 비료를 넣어서 아래쪽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도 해.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뭐 하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분할을 막 하겠지. 이렇게. 그럼 분할 최성기가 됐다. 그죠? 분할 최고 많이 한 분할 최성기. 소위 최고 분할기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한 포기에 분할이 보통 몇 개 정도 된다. 통상적으로. 35개에서 45개 정도 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재배했을 때는 중간낙수하고 이거 안 하고 그냥 비료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재배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표는 쓸데없는 이 분을 나중에 이삭이 맺히는 게 몇 개예요? 최종적으로. 한 포기당. 거의 15개 내외다, 그죠? 15개 내외인데 나머지 이게 20, 30개는 다 어디 갔느냐? 효과 없는 거에 다 죽어버려, 나중에. 이렇게. 없어. 이것만 남아있어. 이거 다 의미가 없잖아. 풀만, 잎만 무성하고,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말로 이래. 꼭대기만 무성하고, 실제 들어보니까 뭐, 알맹이는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이렇게 무효분을 많더라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새끼 치는 그 분할비는 여기서 줬죠. 그죠? 요 분할기는 줬지만, 여기에 무효분을 하는데 비료를 줄 필요는 없죠. 그죠? 없잖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무효분을 줄이자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비료가 성분이 흡수가 안 되도록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물을 안 대주면 되겠지.
물에 녹아서 거의 흡수를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중간낙수라는 게 나온 거예요. 중간낙수. 체조까지 했는데 졸면은 어떻게?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쯤 되면 어린 이삭이 이제 차고분열기 지나가면 어린 이삭이 형성되죠? 그죠? 유수가 분화가 되잖아. 그죠? 어린 이삭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삭이 커야 되잖아. 그럼 이때 양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뭘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이제 질소하고 K하고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럼 남은 비료. 여기는 50%는 절반은 주었죠, 이미. 그 다음에 분할비로 NK로 해서 또 25%. K는 이때 안 줍니다. 미안. 내가 설명 잘 못했어요. 자, 분할비로는 안 줍니다. K는. 필요 없어요. 질소만 줍니다. 몇 프로? 거의 25%. 남은 25%입니다. 50% 중에. 그 다음에 여기 유수 형성기. 요때 나머지 25%. 여기 50% 줬죠. 그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때는 K가 필요 없지만 이때 또 K가 필요해요. 그래서 K는 뭐 한다? 나머지 30%를 이때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 자, 이양을 했다. 옮겨 심었다. 그죠? 자, 옮겨 심었는데 자, 여기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났다. 그죠?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났어. 자, 여기는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내렸다. 이걸 이제 활착이라고 합니다. 활착. 뿌리가 소위 땅내를 맡았다. 그는 흙하고 혼연일체가 됐다. 흙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를 한다. 이거 활착기라 그래요. 활착기. 자, 그러면 뿌리를 내린 거예요. 옮겨 심고 나서.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양분을 여기 질소든 P든 K든 이렇게 이제 흡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는 질소만 주는 거예요. 요 기비로, 이양 전에 기비로 주는 게, 자, N, P, K로 보면, 자, 위에 쓸까? N, P, K로 쓰면은 질소 몇 프로? 50%죠. 그죠? 기비로 주는 게 50%. 그 다음에 여기 활착기 때 주는 것을 몇 프로? 25%. 그 다음에 유수 형성기라고 했죠. 그죠? 유수 형성기 때 25%. 그러면 100% 다 됐죠. 그죠? 질소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산은, P는 전량 100% 뭐 한다? 기비로 다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차 분할비 때 안 주고, 그 다음 유수 형성기 때, 요때는 이삭그램이라고 그래요. 요때 주는 것을. 이삭그램. 이삭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뭐냐? 여기 있잖아요. 요게 이삭이잖아. 그럼 이삭이 이렇게 생겼지. 알맹이가 다 나달이 달려 있잖아. 요게 이삭이잖아. 그죠? 요 이삭이 커진다는 말은 이 나달 알맹이, 소수라고도 해요. 이 알맹이가 많이 달리게 하는 거예요. 언제 비료를 주면? 유수 형성기 때, 이때 주면. 어린 이삭이 이제 만들어지려 할 때, 요때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는 것이 뭐다? 이게, 인산은 전부 기비로 다 줬어요. 이양하기 전에 미리. 그 다음에 K는 뭐 한다? 여기 앞에 기비로 70% 주고, 이 분할비 때는 안 줘요. 그리고 뭐 한다? 이 이삭그램으로 유수 형성기 때 나머지 30%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이제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니까 어때요? 인산, 인야는 거의 분포하는 게 뿌리에 거의 분포를 하더라. 이 얘기죠. 그죠? 그렇잖아. 네. 그리고 얘는, 질소는 거의 엽신이죠. 잇몸에 거의 분포를 많이 하죠. 그죠? 그렇잖아. 네. 그 다음 K는 어디 분포를 하던가요? 뿌리엔 별로 없죠? 네. 그 어디에 많이 분포해요?
지상부에 많이 분포를 했죠. 네.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엽신하고 뭐다? 줄기에 많이 분포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줄기에 많이 분포한다? 잎집에 분포한다? 그 줄기의 역할이 뭐예요? 줄기의 역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 지지하는,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그럼 지탱하는 데 역할을 하더라 이 얘기예요. 물론 칼이 이제 칼륨 이온화되면은 이게 양분의 흡수할 때 수동적 흡수, 능동적 흡수,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하고 기공 계피에도 관계하고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을 하지만 그냥 보자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지탱하는 역할을 기여를 하더라는 뭐가 칼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는데 지금까지 많은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비료 시험을 해본 결과 요렇게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조합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도 요렇게 딱 굳혀졌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비료를 몇 번 줘야 되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또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출수, 이삭이 펴고 나서 알맹이를 채워야 되죠, 그때는. 근데 잎이 좀 별로야, 잎색이. 초록색이 별로야. 그러니 노란색도 많고 조금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잎색을 진하게 해줘야지. 그죠? 네. 그 엽록수 형성을 많이 해줘야지. 그럼 뭘 주라는 얘기예요? 가장 핵심 질소죠. 그 다음 카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철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철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가시처럼 이 반점이 생긴다. 이걸 가시 문의병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는 주로 어디서 온다? 늙은 논에서. 늙은 논 하기는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노화답 이렇게 말해요. 노화답. 노후화답. 늙은 논에서 이게 양분 결핍이 일어난다. 특히 미량원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미량원소를 11회 해주면 되겠지. 그죠? 네. 하나 딱 유심히 관찰했다가 보고 이렇게 주면 돼요. 근데 누가 그거 보고 계속 관찰 안 한다 이 말. 그러다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수량 보면 형편없이 나오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토양을 개량을 해야 된다. 어떻게? 토양 자체가 늙어 있다. 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람을 예를 들까요? 사람이 늙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죽어야지 하면 이게 답이 없지. 이거 어떻게 하든 새 생명을 불어넣고 활기를 불어넣어 줘야지. 그죠? 그럼 뭐 한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게 해주면 되잖아. 그럼 체질을 개선하고 주름도 펴고, 그죠? 심장도 박동이 팡팡팡 치고 피도 잘 돌게 팍팍 하고, 그러면 소고기는 좀 모를까? 하여튼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 이 피부가 탱탱하게 하고 운동하고 하면 살아나잖아. 그게 회춘이라고 하네.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120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노는 지금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논에다가 피를 넣을 거야, 고기를 줄 거야. 논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게 뭐예요? 양분이죠. 특히 미량원소죠. 그럼 미량원소를 공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량원소를 위에 줘보니까 표도 안 나. 그럼 미량원소 이놈들이 다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땅 밑에. 우리가 그래도 사이언스를 하는데 땅 밑에 이런 표현은 좀 없잖아. 없어 보이잖아. 심토. 그렇지. 심토에 했어. 주로 경반층이라고 하죠. 경반층. 경반층이 뭐예요? 이 쟁기를 이렇게 쓰면 쟁기 갈이 요 밑바닥에는 다져져 있다 했지. 요거 경반층, 소위 하드펜이라 그래요. 하드펜. 이 하드펜이 거의 양분이 집적되어 있어요. 그러면 쟁기를 깊이 가려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양분이 위로 올라온다. 그래도 조사를 해보니 여기 경반층에도 양분이 없더라. 어떤 논에?
경관청이 없는데 사질답이라든지 배수가 너무 잘 되는 데는 이 아래로 다 흘러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흘러가게끔 해야지. 새로운 흙을 산에 있는 황토를 가져와서 옮긴다. 이걸 뭐라 한다? 손님 객자를 써서 객토라고 합니다. 객토. 객토를 하든지 아니면 양분이 많은 흙을 위에 다시 복토를 해주든지 아니면 밀양원소를 여기 살포를 해서 전측 시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브레이크 합니다. 10분간.